가장 오래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3억 정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를 늘려드리는 햇남입니다. 오늘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역이 상승을 하는지 또는 하락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10분 안에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에 KB시세라고 검색을 해주면 여기 KB부동산 리브온이라고 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홈 화면이 나오고 뉴스 자료실에 주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들어가시면 여기 빨간 글로 KB부동산 리브온 시계열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요약 탭이 나오는데요. 매매 가격, 오른쪽은 전세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상승률이 나오는데 금주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일산 동구, 고양 덕양구, 이왕 부산 기장군 등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하락을 한 도시는 2개가 적혀 있지만 사실은 1개죠. 이 0.00%니까 뭐 보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광양도 하락이지만 퍼센테이지를 보면 마이너스 0.01이에요. 반면에 상승률은 일산 동구가 1.94, 덕양구 1.88, 상승률에 비해서 하락률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전국의 모든 도시 중에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하락하는 지역이 많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도 꽉 차 있어요. 여기도 꽉 차 있는데 지금 워낙 전국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1-2개만 나오는 겁니다. 전세 가격은 양주, 동대문구, 고양, 덕양구, 의정부 역시나 수도권의 대부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하락한 지역은 창원, 의창구, 가천, 울산중구, 창원, 성산구 등이 있네요. 왼쪽 두 번째 매매 증감 탭을 클릭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주별로 그 지역이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빨간 칸이 진해질수록 상승을 한다라는 뜻이고, 여기 파란 칸이 짙어질수록 하락하는 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선 서울부터 한번 볼게요. 서울은 뭐 대부분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뭐 할 것 없다, 다 상승이어서. 그러면 이제 부산을 한번 볼게요. 부산은 요까진데, 보시면 2020년 12월에 중구가 약간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보합 상태로 갔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산에 있는 구들은 상승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부산이 되게 오랜 기간 하락 또는 보합을 유지를 하다가 언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냐, 2019년도 11월이에요. 이때 상승한 구들의 위치를 보면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죠.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수동, 가장 입지가 좋은 곳들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해운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어떤 한 지역이 상승을 할 때 입지가 가장 좋은 곳부터 상승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장 오래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지역이 없죠. 이번에는 대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를 보시면 수성구, 달서구 위주로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거의 전 지역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을 한번 볼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윗지방에서 그나마 많이 못 오른 쪽에 속해요. 인천 안에서 연수구 같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 나머지 지역들은 많이 못 올랐는데 지금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도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전은 정말 언제까지 상승할 건지 대전에 집 사신 분들 매우 매우 부럽습니다.
이번 주도 상승을 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죠. 울산도 남구랑 중구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입지가 좋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크게 상승을 했네요. 동구도 많이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질시티자이 이번에 프리미엄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떨어진 지역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맨 아랫줄이 이번 주 상승률이거든요. 정말로 많이 상승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강원도를 한번 가볼게요. 강원도의 춘천, 강릉, 원주. 춘천이랑 강릉이 조금 상승폭이 크고 가장 인구수가 많은 원주가 상승률이 크진 않네요. 그래도 더샵 센트럴시티 거기가 프리미엄 3억 정도 하더라고요. 비싼 건. 많이 못 오른 것 같아도 여기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주를 한번 가볼게요. 충북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이 청주죠. 청주가 그나마 전국에서 많이 못 오른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굉장히 오르지 못하다가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공급이 동남지구 쪽으로 좀 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조금 더디고요.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는 천안이랑 아산이죠. 천안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이후부터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조금씩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아산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그달에 가장 많이 투자자들이 어디를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한 군데가 아산이었죠. 여기 바로 나오네요. 아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저번 주에 제가 아산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아산 쪽에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여기도 탕정지구 쪽에는 프리미엄이 4억 이상 하더라고요. 되게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는 되게 소도시, 당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꽤 있고 공급도 꽤 있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저번 달부터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KB 시세만 봐서는 굉장히 많이 못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에코시티라든지 혁신도시, 만성지구 쪽으로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3억대에서 거의 뭐 이제는 6, 7억대 호가가 나올 정도로 많이 올랐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이후로는 조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KB 시세 매매 증감표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구라도 구 안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랑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랑 그 상승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KB 시세 매매 증감을 볼 때는 그냥 전체적인 지역의 상승 하락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고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동별 아파트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남 목포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 중에서 뭐 정부 규제가 많은데 부동산이 과연 상승할까요? 지금 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돼도 다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규제라는 거는 조금 세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해서 막히는 거지 사실 그 지역의 공급이 적고 미분양이 적다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천도 조금 올랐고요. 경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일창구가 가장 크죠. 성산구랑. 일창구가 투기과열 지구가 되고 성산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여기는
신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산도 지금은 큰 변화가 없네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구의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아파트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진해구도 상승이고요. 양산도 상승을 했고 거제, 진주, 김해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네요. 통영은 그냥 보합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제주도도 조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요? 우선 첫 번째로 한 번 상승하면 계속 상승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식처럼 부동산은 급등락이 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상승을 하면 최소 몇 년은 큰 도시일수록 그 주기가 훨씬 더 길고 작은 도시일수록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큰 도시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부산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을 위로 쭉쭉 올라가 보면 한 번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락 또는 보합을 했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전국의 그래프를 제가 최소화시켰어요. 지금 이게 2016년도, 2017년도부터인데 이 당시에는 상승하는 곳들이 많지 않죠. 오히려 하락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지금 전국이 거의 상승장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게 KB 시세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진짜 투자를 하시려면 아파트 하나하나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런 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댓글로 계속 물어봐 주셔서 제가 재생 목록을 따로 한 개 만들었어요. 상승하는 부동산 찾는 법.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매수 매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보면 굉장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실거래가의 매수, 매도 우위 지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KB부동산에 나오는 자료는 다른 사이트의 원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이트에 이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더 보기 쉽게 가공해서 해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제가 확인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신 영상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은 해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비밀 댓글로 옛날 글에 적으시면 안 되고 최신 글에 비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신에 어디를 사야 되나요? 실거주를 어디를 거주해야 되나요? 부동산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되게 막연한 질문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의 점수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